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4번 좌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2번 당했었는데요.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괜히 센 척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유는 바로 그곳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학원에서 기타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과 11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과 경남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국힘당 부산시당 당직자와의 간담회에서 검사 시절 첫 좌천돼 발령받은 곳이 부산이라며 부산과의 인연을 소개하고는 그 시절이 참 좋았다. 이유는 바로 그곳이 부산이었기 때문이라고 립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그때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학원에서 기타를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며 짜온 라임에 맞춰 부산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분들에게 부산은 여행하기 대단히 좋은 곳이다. 그런데 살아보면 더 좋은 곳이라고 말한다며 갖은 미사구어를 가져다 붙여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사려 애를 쏟았는데요. 그런데 과연 그게 먹혔을까요? 하지만 그가 그날 떠들어댄 말들은 역시 입벌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입만 열면 개구라, 진정성은 단일도 없는 거짓말이었는데요. 이는 자신을 돋보이고 더 나아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아무 말 대잔치 쇼였던 겁니다. 어쩌면 윤석열과 1위도 판박일까요? 한동훈 씨 발언의 특징이 있거든요. 한동훈 씨 발언의 특징은 그림을 그려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가 있고 거기다가 자기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일 그럴듯한 그림을 덧붙여서 그리는 식으로 자기를 연출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발언을 하면 항상 사실관계를 따져봅니다. 1월에 부산에 발령이 났다가 6월 달에 채널A 사건 때문에 직무배제가 돼가지고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발령이 났는데 분원이 어디냐면 용인에 있어요. 네. 그리고 7월에 이제 독직폭행 사건이 터지죠. 그러면 이제 야구를 2020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사직에서 봤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5개월 안에. 보통은 이제 3월에 개막식을 하는데 프로야구가 그때는 5월 5일에 개막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무관중이었어요. 무관중. 내가 이 말하는 걸 듣고 이 양반 2020년에 내려간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무관중 아니었나 코로나 때문에? 찾아보니까 맞아 무관중이야. 그러다가 7월 26일 날 입장이 처음으로 그해 허용이 됩니다. 7월 26일은 서울, 대전, 수원에서만 입장이 되고 7월 28일 돼야 사직에서 첫 관중, 저게 첫 관중 때 사진이에요. 예? 한동훈 위원장 떠나고 나서 한 달 뒤에야 사직에 마스크 쓰고 입장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부산으로 좌천돼서 사직에서 프로야구 봤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전혀 할 필요 없는 거짓말이거든요. 사실 당시 그는 부산에 있지도 않았던 건데요. 그는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이 됐고 같은 해 6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으로 직무에서 배제돼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또다시 발령받게 됐는데요.
그 후 독직 폭행 사건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각종 폐악질을 거듭하며 검찰에서 나가지 않고 뭉개고 버티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부산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했다는 걸까요? 더 기가 막힌 건 당시는 코로나 상황으로 부산에서 관중이 관람할 수 있는 야구 경기가 7월 28일 사직구장에서 처음 열렸는데요. 그가 부산을 떠난 지 한 달 반 만의 일이었습니다.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자가 거짓말로 광을 팔고 있는 건데요.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해대고 있는 거죠. 이쪽 사람들은 모두가 허언증과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한 위원장이 갑자기 사진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그 사진은 10여 년 전 부산에서 근무하던 검사 시절 사직구장에서 응원하던 사진이었는데요.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고 물타기 하기 위해 10년 전 사진을 소환해낸 겁니다. 이 사진을 찾으려 얼마나 곳곳을 뒤져댔을까요? 그냥 실소만 터져 나오는데요. 매번 이런 식인 거죠. 자아에 도취된 과잉 행동 장애라는 유시민 작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국힘당은 12일 공보실을 통해 한 위원장은 2007년에서 2009년, 2020년 두 번에 걸쳐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짧은 인사말에서 몇 줄로 축약해 세세히 소개하지 못할 정도로 부산에서의 좋은 추억이 많다면서 한 위원장이 부산 생활할 때 사직구장에서의 재미있는 사진이 있어 공유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진은 한 위원장이 사직구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주황색 쓰레기 봉투, 이른바 봉다리를 머리에 쓰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부산을 연고로 둔 프로야구팀 롯데 자이언츠 팬들이 경기 후반부 주황색 쓰레기 봉투를 풍선처럼 부풀려 머리에 쓰는 특유의 응원 방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그가 말한 2020년 사직구장에서 롯데야구를 봤다는 사진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지난 10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만찬 때 입었던 맨투맨 셔츠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또한 사전에 의도된 연출로 보여집니다. 맨투맨에 새겨진 1992는 롯데 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 해였기 때문인데요. 야구를 사랑하는 부산 민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맨투맨 티셔츠는 야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티셔츠였는데요. 야구용품도 아니고 스포츠웨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르고 골라 1990이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개인이 구매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인생 자체가 가식과 위선에 영화 한 편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전 왜 자꾸 김건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좌우지간 그쪽의 사람들은 모두가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치인으로서 가능성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제 저하고 성사중이라 뭐 개인적인 감정을 뭐 노출하는 거라고 할까봐 제가 네. 말을 굉장히 삼가는데요. 네. 그냥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저도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까치발 장면 못 쓰죠? 까치발? 약간 그 과잉 행동 장애 같은 그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행동들이 좀 있죠. 네. 까치발 하는 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진짜. 정치인들이 뒤에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센터로 튀어나오는 걸 많이 봤는데. 이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그 약간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잖아요. 대학 들어갔을 때가. 예. 그때가 학생운동 끝물 때란 말이에요. 끝물이죠. 이게 1991년도에 강경대시 그 길바닥에서 경찰이 몽둥이로 때려갖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신, 투신 이 사건이 줄을 이을 때예요. 1991년도에요. 91년, 92년. 이게 마지막 뒤끝에서 어마어마하게 불타올랐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그리고 너무너무 야만적이었고요. 근데 그때가 운동권도 엄청 과격해졌고 그때입니다. 근데 좀 누가 좀 나쁜 말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고시 공부하러 다니고 이런 사람 보고 그 운동하던 친구들이 좀 비하하는 듯한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누가 그런 말을 했다면 한동훈 장관에게 장관이 아니지 비대위원장에게 그 신입생 시절 그리고 공부 사실 공부를 바로 시작했다고 하니까 야 지금 시절이 이런데 너 지금 그랬을 수 있죠. 근거는 없지만 이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소위 운동권에 대한 어떤 원한을 품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하고 싶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각자 자기 길이 다 있는 건데 혹시라도 그런 것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것 때문에 꼭 내서 그 원한을 품은 게 있어서 지금 그걸 터뜨리고 있는 거라면
용서해주기 바란다고.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대신 예. 용서를 이제 빈다고. 그런 걸 잊어버리고 예. 정말 여당 집권당의 당 대표로서 그 국가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일하시라. 그런 어드바이스를 하고 싶죠.